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스켓룩입니다. 오늘도 농구화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농구화는 일단 피크 브랜드고요. 이 피크 브랜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최근에는 잘 소개시켜 드린 적은 없는데 예전에 좀 거슬러 올라가면 토니 파커라는 레전드 선수가 있죠. 제가 그때 토니 파커를 굉장히 좋아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토니 파커가 나이키에서 이제 피크 브랜드랑 계약을 하면서 TP9 시리즈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니 파커 시리즈들을 굉장히 잘 신었던 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델라베도바의 농구화죠. 델리1 제품도 제가 신어보고 리뷰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토니 파커 시리즈는 개인적으로 리뷰를 해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올려드린 적은 없죠. 왜냐면 그때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에서도 이 농심 카페였었죠. 그래서 그때 23스토어에서 피크 브랜드를 구매를 할 수가 있었어 가지고 그때 몇 쪽을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델라베도바도 그때 샀었고,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워낙에 이제 잘 알려진 브랜드가 아니니까 그때 가격이 엄청 낮게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2만원, 적게는 2만원대, 그 다음에 많게는 세일 많이 하고 할 때는 이제 2만원, 그 다음에 4만원 정도에서 국내에서 구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잘 신었던 녀석들이고요. 델라베도바 델리1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신었던 농구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시켜 드릴 이 녀석이 이 세크라멘토 킹스의 말릭 몽크 선수의 시그니처는 아니고요. 시그니처가 되기 전에 말릭 몽크 선수가 신고 있는 바로 모델이 이 피크의 타이치 애티튜드 4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중국 출장을 갔다가 이 제품을 조금 보고 굉장히 일단 외관적으로 메리트가 있었거든요. 메리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오랜만에 피크 제품을 리뷰를 좀 해보고 싶었어 가지고 구매를 해왔습니다. 구매를 해왔고, 말릭 몽크 선수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1998년 2월 4일생입니다. 그리고 미국 아칸소주 존주버러 태생이고요. 키가 190cm, 체중이 91kg입니다. 그래서 NBA 선수치고는 아주 큰 키는 아닙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슈팅가드랑 포인트가드를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켄터키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일단 말릭 몽크는 대학 시절 켄터키 대학교에서 평균적으로 19.8득점, 거의 20점을 육박하는 평균 점수를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전미 2군 올 아메리칸에 선정되었고, 2017년 NBA 드래프트에서 샬럿 호네츠의 지명을 받아가지고 NBA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NBA 경력을 좀 보면 샬럿 호네츠에 입단을 해서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뜁니다. 그래서 NBA 데뷔팀 4시즌 동안 뛰었고요. 그 다음에 평균 득점이 9.1득점, 그 다음에 2.0 리바운드, 1.8어시라는 초라한 성적을 가지고 샬럿 호네츠에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21년, 22년도에 LA 레이커스로 이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장세가 올라가죠. 그래서 평균 득점이 13.8득점에 3.4 리바운드, 2.9어시를 활약하면서 팀의 주요 득점원으로 활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지금의 세크라멘토 킹스로 이적을 하고, 그 다음에 2022년 7월부터 2년 1900만 달러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4년 7800만 달러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세크라멘토 킹스의 어엿한 주전 자리를 꿰차고 있는 말릭 몽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24-25 시즌에 말릭 몽크는 커리어 하이를 기록합니다. NBA에서는 17.2득점에 3.8 리바운드, 그다음에 평균 어시스트가 5.6개, 야투 성공률이 43.9%, 그다음에 3점 성공률은 32.5%.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자유투 성공률이 86.5%. 꽤나 포인트 가드로 이제 이름은 명성을 날리고 있는 말릭 몽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5년 4월 초에 왼쪽 종아리 부상이 터지면서 지금은 휴식기를 가지고 있는 말릭 몽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크 브랜드가 여러분 생각하면 현재로서 피크 브랜드에서 나오는 시그니처 라인업이 앤드류 위긴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위긴스 다음으로 아마 말릭 몽크의 시그니처가 나오지 않을까, 곧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말릭 몽크의 시그니처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 시그니처가 나오기 전에 신고 있는 이 애티튜드 4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말릭 몽크가 주로 신었던, 그러니까 피크와 계약하기 전에 농구화도 좀 살펴보면 역시나 나이키 코비 5가 주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비 6, 그 다음에 코비 4. 엄연히 따지면 코비 시리즈를 메인으로 신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비 5, 6, 4, 그 다음에 AD 시리즈까지 신었었고, 그 다음에 조금 신었던 게 나이키의 PG3를 신었던 말릭 몽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피크 브랜드랑 계약을 하고 앤드류 위긴스 제품을 신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애티튜드 4를 신고 나오는 말릭 몽크이기 때문에 그 말릭 몽크가 선택한 피크의 새로운 농구화
에티튜드 4.0의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외관입니다. 우선 박스는 굉장히 좀 화려하게 나왔습니다. 이 피크의 메인 로고죠. 세모 모양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무지개 그라데이션을 써가지고 이렇게 외관을 디자인한 부분이 티가 납니다. 그 다음에 앞에는 피크, 위에도 피크, 다음 이쪽에도 피크. 그래서 피크를 도배를 해놨고요. 안쪽에는 조금 보시면 역시 또 피크. 이 자기들만 자기가 좀 강한 피크 브랜드고, 그다음 속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택 엄청 많습니다. 택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실리카 겔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슈트리는 초등과 같은 꽉 슈트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는 이 정도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신발을 보셔야겠죠. 짜라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 외관 한번 보여드릴까요? 마감 처리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마감 처리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이 슈레이솔은 아디다스에서 주로 쓰는 A자형 슈레이솔 시스템을 쓰고 있고, 앞에 피크 모양 로고가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면에는 보시면 이렇게 TPU 지지대 힐컵이 좀 보이고요. 굉장히 힐컵이 크게 들어가 있죠. 골드 색상에 크게 들어가 있고, 이 모델 이름이 풀코트 파이어라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풀코트 파이어답게 여기 보시면 불꽃 로고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린 스네이크랑 다양한 디자인들 컬러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구매한 모델은 풀코트 파이어라는 모델이고요. 아웃솔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조밀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 힐컵도 힐슬립 들어가 있고, 일단 주요 소재는 통기성 메쉬를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면에 TPU 지지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힐컵 플라스틱 들어가 있고, 안에도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관적인 소재는 크게 다양하지는 않았고요. 기본 통기성 메쉬에 위에 고무 코팅들을 메인으로 썼습니다. 보시면 이런 무늬들이 다 고무 코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피팅감을 좀 잡으려고 했고, 발가락 쪽에는 또 아시다시피 저희 필름, 폴리에스터 필름을 덧대어서 PA 필름을 덧대어서 피팅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측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PU 지지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측면 지지력을 잡으려고 했고, 슈레이솔은 5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손잡이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힐슬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힐컵 패드도 꽤나 조금 두껍게 들어가 있는 다이치 에티튜드 4.0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외관적인 부분이 마감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 그다음 소재 사용도 뭐 아주 다양하게 쓰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소재를 쓰면서, 그다음에 고무 코팅을 위주로 해서 피팅감을 잡으려고 한 다이치 에티튜드 4.0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관은 이 정도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외관이 굉장히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깔끔하면서 심플하면서 화려한, 그러니까 심플한 디자인에 화려한 컬러를 넣은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온 부분이고, 로우 컷과 미드 컷의 중간 정도의 디자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살짝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아예 로우 컷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미드 컷으로 갔던 부분이 갔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쉐입은 디자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외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쿠션입니다. 우선 일단 사용한 쿠션이 피크 타이치 폼 쿠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슈퍼 피 모티브라는 쿠션이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폼 쿠션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제가 신어보고 이 신발의 가장 큰 단점을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쿠션입니다. 일단 쿠션이 굉장히 하단 부분에 속하고, 이게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걸을 때와 뛸 때의 쿠션감이 다르다고 나와 있거든요. 요약을 조금 해드리면, 걸을 때는 굉장히 말랑한 느낌이다, 뛸 때는 반발 탄성이 강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근데 실제로 여러분 제가 이거를 신고 그냥 실내에서 농구 경기를 뛰기 전에 제 작업실에서 한번 신어봤을 때는 쿠션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앞쪽 쿠션감이 약간 반발 탄성이 통통 튕기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경기장 가서 플레이를 뛰어보니 확실히 진짜 이거 설명대로인지 굉장히 쿠션이 하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었을 때는 카이리 1 때 그 반발 탄성 위주의 앞쪽 쿠션감이 굉장히 밀어주는 쿠션감, 고쿠션감일 줄 알았는데 신고 뛰어보니까 발 전반적으로 깔리는 부분이 굉장히 하드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분 이거 너무 쿠션이 하드해가지고 발목 부상을 살짝 입었습니다. 그래서 스텝을 밟다가 너무 하드하고 딱딱해가지고 발목이 약간 이제 돌아가진 않았는데 충격이 심하게 들어와가지고
조금 염자 같은 부분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쿠션이 굉장히 아쉬웠다. 하드와 소프트의 비율을 따진다고 한다면 거의 하드의 8, 소프트의 2, 반발탄성 위주라고 했지만 그냥 단순히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하드한 감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하드의 8, 소프트의 2 정도 줄 수 있는 정도고, 앞쪽과 뒤쪽의 쿠션감을 굳이 한쪽만 더 따진다면 앞쪽에 조금 더 반발 탄성이 조금 강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밀어주는 쿠션감 살짝은 있는데 약간 라운드 타입 있으면 앞쪽 팔이 이렇게 눌릴 때 라운드 타입 이렇게 되는 그 라운드 느낌이 살짝은 있었어 가지고 그 부분만 조금 체킹을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쿠션이 굉장히 아쉽다. 조금만 더 소프트 했다면 어땠을까. 개인적으로 피크 브랜드 TP 시리즈나 델라베도바를 신어봤을 때 쿠션이 소프트한 감이 있었던 녀석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나마 델라베도바가 한 5대5 정도나 하드에 6, 아니 소프트에 6, 하드 4 정도 줄 수 있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죠? 어느 정도 쿠션감이 있는 녀석으로 나왔던 로우컷 디자인이었거든요. 그 외에는 지금 이 신고 나온 이 말링몽크의 이 쿠션감은 조금은 개인적으로는 실망이다.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쿠션감만 받쳐줬다면 정말 만족도가 더 높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살짝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 전반적으로 깔리는 쿠션감이 굉장히 조금 하드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쿠션감을 기대하고 신으면 안 되는 농구화임을 이번에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위긴스를 한번 구매를 하려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다이치 애티튜드 4를 신고 나서는 조금 그 마음이 사라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쿠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피팅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나마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을 뽑으라고 한다면 역시나 피팅감입니다. 크게 큰 장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피팅감이 1번입니다. 슈레이솔 5개밖에 가져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팅력이 좋았던 부분은 통기성 메쉬를 썼다고는 하지만 어퍼 소재 자체의 두께가 꽤나 두껍습니다. 보시면 두께가 꽤나 두껍고 하드한 재질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앞쪽에 고무 코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측면에 TPU 지지대와 이 PE 필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적으로는 피팅감이 우수하다. 그 다음에 앞쪽 슈레이스 앞쪽 길이가 지금 보시면 73mm, 뒤쪽은 63mm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힐슬립이나 잡아주는 피팅감은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발에 뒤틀림이라든지 발이 논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었고, 특히나 요 앞쪽에 A자 쿠션을 앞쪽으로 길게 빼면서 이 슈레이스 시작 전까지의 거리를 좀 많이 줄여놨다. 그래서 73mm로 줄여놨기 때문에 앞쪽에 공간감은 꽤나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발볼은 96mm로 한 평균? 그래서 평균보다 조금 더 넓게 나온 부분이고, 발등은 147mm니까 이 부분도 아주 낮게 나온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이즈 추천을 조금을 해드리면 일반 분들은 정치수 가져가시면 길이감 살짝 여유있게 괜찮고 발볼이나 발등 부분도 꽤나 괜찮은 피팅감으로 신을 수 있다. 그래서 잡아주는 피팅감 괜찮을 것 같고요. 반다운은 너무 작아질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일반 발볼러 분들은 정치수를 권장드립니다. 발볼러 분들도 어느 정도의 발볼이 있게 나왔기 때문에 100mm가 넘어가는 발볼이 넓게 나온 농구화는 아니지만 96mm면 평균보다는 조금 넓게 나왔기 때문에 정치수를 한번 가보셔라. 그 다음에 발등러 분들도 147mm면 어느 정도 정치수 한번 신어볼만 합니다. 그래서 150mm 이상으로 발등 둘레가 나왔다면 더 편한 피팅감으로 가져갔겠지만 일단 발등러 분들은 조금은 타이트하게 신어야 되는 부분이고 모두 다 정치수를 권장드리는 부분입니다. 굳이 반다운을 하셔야 된다고 하시면 일반 분들이 반다운을 하시면 될 것 같지만 그러면 길이감이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두 다 정치수를 신으시면 될 것 같고, 측면 지지력 좋고요, 앞뒤 밀림 지지력 좋고요, 전반적으로 발등 락다운 괜찮고요, 힐슬립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팅 부분에 있어서는 꽤나 완벽함에 가까운 피크의 다이치 애티튜드 4.0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피팅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무게입니다. 무게도 솔직히 조금 아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우컷과 미드컷의 중간 정도의 디자인으로 나왔거든요. 그래도 굳이 하나로 따지자고 한다면 미드 로우컷이기는 한데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미드컷으로 감안한다고 한다면 398g 굉장히 아쉽죠. 거의 400g 육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무게감이고, 지상고가 여러분 30mm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상고도 꽤나 높게 나왔습니다. 지상고가 조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콧대필이 느껴지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게감이 어느 정도 좀 있게 나왔고, 미드컷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398g이면 어느 정도 봐줄 만한 녀석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로우컷 기반의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398g의 무게도 솔직히 조금은 아쉽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게감도 솔직히 조금은 아쉬운 피크의 타이치 애티튜드 4.0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무게도 빠르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중 쏠림도 약간은 있습니다.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무게로 따지면 하중의 빈도수는 조금 낮은 것 같다. 그래서 미드솔과 어퍼의 소재 무게감이 꽤나 비율은 1대1 비율로 가져가지 않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접지입니다. 접지 부분은 여러분 상당히 우수합니다. 일단 먼지 묻음 정도는 둘 다 앞쪽 뒤쪽 전부 다 10에 10승 정도로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먼지 묻음이 잘 안 묻는 중상급의 등급으로 나왔고요. 그다음 기본 접지력도 꽤나 괜찮습니다. 앞뒤 밀림, 좌우 밀림 할 것 없이 접지력도 꽤나 괜찮게 잘 나왔고, 접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 다음에 아웃솔도 지금 34N에서 36N 푸시 풀 게이지가 나왔기 때문에 꽤나 하드한 아웃솔 고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외 코트에서 신으셔도 충분히 괜찮을 만한 내구성은 좀 나왔다. 그래서 꽤나 딱딱한 아웃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실내 할 것 없이 접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지력도 꽤나 우수한 타이치 4.0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통풍입니다. 이게 여러분 통기성 메쉬라고는 했는데 위에 이런 고무들 보이시죠? 이런 고무들과 그리고 메쉬 자체도 굉장히 타이트한 메쉬를 썼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통풍구멍 같이 생긴 이 까만색 점들이 있죠? 알고 보면 여러분 통풍구멍이 아닙니다. 그냥 고무로 점을 박아놓은 디자인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현미경 사진 보셔서 알겠지만 통풍구멍이 아닌 그냥 고무로 디자인을 넣기 위해서 점으로 이렇게 박아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풍성은 차점을 기록합니다. 일단 5036 테스트에서 36도까지 떨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8도까지만 측정했는데도 3분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통풍성은 좀 포기를 하셔야 된다. 통풍성은 정말 차점을 줄 수 있는 타이치 애티튜드 4.0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여름이 다가오는 여름에 신기에는 땀이 좀 많이 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풍 부분은 가감히 포기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성비입니다. 제가 중국 현지에서 구매한 가격은 94,000원 정도 주고 사왔습니다. 94,000원 주고 샀고요. 94,000원을 가격을 기점으로 봤을 때 성능을 한번 보죠. 일단 외관전은 만족합니다. 쿠션 완전 별로여가지고 패스. 피팅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무게 포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접지 괜찮고요. 통풍 포기해야 되죠. 그래서 6개 중에 3개 항목으로 가지고 가는 타이치 애티튜드 4.0인데 개인적으로 피팅이나 접지를 제외한다면 90,000원, 94,000원대 경쟁력 있는 나이키 농구화나 다른 브랜드 농구화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이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좋은 가격들이 훨씬 많거든요. 최근에는 뭐 아카데미나 사브리나 같은 경우도 할인해서 구매를 하면 여러분 90,000원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언더아머의 모델들도 어떻게 보면 10만원 언더로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 농구화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아디다스도 지금 뭐 앤슨 에드워즈 같은 경우도 할인해서 구매를 하면 10만원 초에도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리닝이나 지금 안타 브랜드에 비해서 모델 라인업이 좀 적은 피크 브랜드고요. 그다음에 시그니처 라인업도 많이 없기 때문에 아마 피크가 조금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어서 아마 이런 농구화에 조금 신경 안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바람이 있다면 미드솔 폼쿠션 기반으로 가져갈 거면 이 폼쿠션에 조금 더 기술을 집중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예전에 델라베도바나 그런 앤드류 위기에서 좀 신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지금 이 모델을 따지고 피크 브랜드 폼쿠션을 따지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타이치 폼쿠션은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90,000원이면 가성비적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아쉬운 거는 사실이다. 그래서 가성비적으로도 아주 최고점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피크의 타이치 애티튜드 4.0의 리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리뷰하는 피크 브랜드여서 굉장히 관심이 갔던 녀석인데 아쉽습니다. 굉장히 아쉽고 물론 이게 맞는 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해서 쿠션 안 보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농구화도 역시나 괜찮은 농구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쿠션을 포기하고 피팅감만 위주로 보신다, 그다음에 접지력만 위주로 보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녀석을 적극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말링몽크의 포인트 가드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뛰는 가드분들한테 확실히 좋은 농구하다 라고 한 줄 요약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향후 좀 리뷰 얘기를 좀 해드리면 나이키 가성비 농구화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4만원, 3만원대 굉장히 가성비 농구화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361도에서는 초커 SE 버전이랑 디니디 3.0 SE 버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SE 버전과 일반 버전 두 개 리뷰를 위해서 두 모델이 오고 있고요. 그 녀석은 제가 오면 한 번에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커1과 초커1 SE, 그 다음에 DVD3와 DVD3 SE 버전 이 4개 모델을 한꺼번에 조금 비교를 해드리는 실착 리뷰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 많은 지금 저한테 요청을 몇 번이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808 V5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으니까 그 녀석도 오면 또 빠르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기대가 되는 농구화들이 지금 리뷰가 쫙쫙쫙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 신상들이 곧 나오겠죠. 4불이나 3도 너무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나이키 신상이 곧 오늘 차량 발매할 것 같기는 한데 그 녀석도 나오면 빠르게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할 수 있는 순서대로 빠르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